자, 교재 페이지 45쪽 맨 아랫부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럼 여기 뭘까요 이제? 관리계획 내용을 배우는 거야. 이제부터 관리계획 내용 6가지 6가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요약집 나오면 표가 나와. 지역지구 구역하고 표가 쭉 나와 있어. 거기에 관련된 거. 오늘 그거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적지 마시라는 이야기야. 따라 적으면 여러분도 엄청 어려워. 요약집 한 페이지에 이렇게 지역지구 구역 3개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 그거를 오늘 좀 간단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용도지역은 개수가 항상 몇 개가 나오냐면 4개 그리고 21개. 우리 시험에서는 다른 개수는 안 물어봐. 뭐 9개가 있고 이런 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어. 시험에 내는 건 4개 이름하고 21개 이름을 묻는 거. 요게 물어봐. 그래서 이름만 아시면 돼. 그다음에 용도지구는 개수가 9개가 있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지구 해서 이렇게 알파라고 나와. 용도구역 개수는 5개가 나와요. 우리가 2번의 용도구역에는 관리계획 2번에가 용도구역 이름이 4개가 있었죠. 그런데 6번이 뭐 있었어? 입지규제. 그걸 용도구역이라고 그래. 그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래 관리계획은 6가지가 아니라 실제는 5개죠. 그런데 이 5가지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추가해서 6개로 만든 것 뿐이야. 이유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원래 작년으로 삭제가 돼야 돼. 근데 연장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맨 끝에 삭제하려고 놔뒀는데 할 수 없이 지금 가는 거야. 그래서 현재 그대로 6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지역지구 구역의 개념이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운 것들은 요런 3가지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요 단어만 배워. 지정, 변경, 세분. 요 3단어만 배워. 다음 주까지는. 그럼 다음 주까지 내가 지정, 변경, 세분 그럼 무조건 무슨 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대답만 하면 돼. 어려울 것도 없어. 자, 내가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지정한다 이 말 써지면 무조건 뭐? 관리계획. 지정한 거 변경한다 관리계획. 세분한다 관리계획. 그러시면 돼. 그런데 이 세분은 구역은 세분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바꿔서 뭐뭐만 세분돼? 지역하고 지구만 이렇게 나오겠지.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설명하기 위해 설명해요. 자, 그러면 결정이 되면 결정의 효과 뭐가 나와? 행위제한. 앞으로 요걸 배우는 거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는 전부 이 단어만 배워. 지정, 변경, 세분, 관리계획, 결정. 결정했다, 효과, 행위제한. 요것만 배워. 요것만. 요 단어만 머릿속에 빨리 넣으시면 돼. 그러면 다음 주부터 편해. 공부하는 방법이. 오늘은 요거 과정을 좀 설명하는 거고, 계속 우리는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물을 때마다 뜻을 몰라. 자, 3가지는 무조건 지정한다, 변경한다, 세분한다. 그럼 무조건 관리계획 결정한다. 결정되면 뭐 나온다? 행위제한. 이러시면 돼. 그러면 첫 번째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수반된다? 행위제한 나와. 그럼 여기도 지정되면 뭐 나와? 행위제한. 여기도 행위제한 나와. 근데 행위제한이 다 같은 건 아니야. 지역, 지구, 구역별로 행위제한. 글자만 한글로 행위제한이지 지역, 지구, 구역별로 행위제한은 달라.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역의 행위제한이 바로 대표적인 3가지 뭐를 말한다? 바로 건축 제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거는 용도지역 행위제한. 용도지역.
그래서 두 번째 뭐 건폐율, 세 번째가 용적률. 요거는 용도지역 해미지 아니야. 그럼 여기에 용도지구가 만약에 고도지구 예를 들어봐. 그럼 고도지구는 뭐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이 해미지 아니야. 방화지구 그럼 뭐예요? 화재 예방하는 거, 화재 예방이 행위지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제한 글자 갖다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행위제한은 뭐 어디에 대해서? 용도지역 행위제한, 용도지역 행위제한. 그러면 이렇게 주는 게 기본 목적이고, 그럼 요놈 지정해서 규제가 안 돼. 그럼 두 번째 뭐가 지정돼? 지구가 지정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였어? 용도지구란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역 뭐를? 행위 제한을. 그러니까 용도지역 준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뭐 하려고? 강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놈을 더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강화도 있지만 뭐도? 완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요게 나온다고 그랬지. 완화가. 완화되는 게 무슨 지구? 취락지구. 그리고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아까 제한할 때도 용도지구는 규제가 되니까 제한을 못하지. 용도지구는. 근데 무슨 지구는? 개발진흥. 그것도 이름이 뭐였어? 산업유통. 그거는 제한할 수가 있어. 왜? 개발이 되니까. 다른 거는 제한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제한을 못하는데 요 취락과 개발진흥지구는 항상 뭐가 돼? 완화, 개발될 수 있는 곳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구는 이렇게 해결이 돼. 그럼 용도구역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 용도구역이란 그럼 앞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뭐를? 행위 제한을. 역시 뭐 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쪽은 안 나와. 요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야. 4개는 강화지. 개발제한 이런 거는 강화야.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무슨 개발? 복합적 개발. 그치? 복합적 개발. 그러니까 그게 완화야. 그래서 내가 6가지 외울 때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계획적 개발.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복합적, 이런 말을 써준 이유가 그놈도 개발에 해당해. 그러니까 개발에 해당하니까 뭐야? 완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지난주까지 배운 거죠. 지정 대상. 지정 대상은 국토. 국토 어디를 대상? 전부를 대상으로 해. 왜 전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거. 지역 그러면 전부라고 그랬어. 그럼 요거는? 그렇지. 일부 그 말이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 책에 다 써준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책에 가면 나중에 요약점 1번 지정 대상 해놓고 전국의 어디? 전부를 대상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는 전국의 어디? 일부를, 여기도 어디를? 일부를. 그럼 이런 거 시험 문제 풀 때 지문애가 요런 거는 책에 없어. 법조문애가. 이게 학문적 문제, 학문적.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옛날부터 도시계획이라는 내용으로 학문적으로 다 정립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법조문 빼고 요걸 출제를 해. 그래서 우리가 요걸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요약집에 요걸 써준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문제가 나올 때 전부 이 말은 어디야? 지역이야. 그다음에 지구나 구역은 어디에? 일부를 대상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가 되는데 여기는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규제 이렇게 나와. 수평적이고 평면적 규제 이렇게. 수평, 평면 같은 말이요. 수평이나 평면은 뭐야? 요거지? 요렇게 하는 거 뭐야? 수직적, 입체적 개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수평적 개념이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원래는 일괄 지정이야. 일괄 지정하여야 돼. 그런데 뭐가 가능하다? 순차 지정 가능하다. 요게 돼 있어. 요걸 또 다 써놨어. 그러니까 개념을 하되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야. 요거. 원래는 용도지역 지정은 대한민국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해. 근데 전부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 한꺼번에. 그래서 이렇게는 되겠지. 자, 여기 도시다. 여기 관리다.
이렇게는 지정하면 일괄이겠지. 근데 이렇게 지정은 못 하잖아. 자, 여기가 수도권이라고 생각해 봐. 그럼 수도권에도 개발 부분도 있고 보전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수도권에 다시 서울로 가봐야 되겠지. 서울에 가면 또 뭐가 있을까? 부가 또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일괄로 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산으로 가정해봐. 그럼 울산도 일단 행정구역이 뭐로 돼 있어? 행정구역이 구가 있지, 구. 그래서 무슨 구 이렇게 나눠진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여기 울주군이 있겠지. 이렇게. 그럼 다시 울주군을 생각해. 여기 남구지. 남구로 할까? 그 남구도 전부 개발해야 돼? 전부 보존해야 돼? 그건 아니지. 개발도 있고 보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남구만 해봐. 남구 여기 개발하고 싶어. 그럼 무슨 지역? 도시지역 지정하겠지. 보존하고 싶어.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여기 보니까 농지가 있는 거야. 그럼 농림지역. 여기는 애매해. 세 개로. 그럼 무슨 지역이야? 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지정하기. 이게 순차 지정이야. 그럼 또 필요하면 어디를 개발하고 싶어? 그럼 또 어떻게? 도시지역, 또 농림, 뭐 자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순차 지정이야. 근데 이걸 몇십 년씩 계속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꽉 차 있는 거지. 요게 그래서 저 순차 지정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줘야 돼. 원래는 지정은 법적으로는 일괄 지정하라 이렇게 하지만 일괄 지정 자체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지정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뭘 배우냐면 용도지역 미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럼 용도지역 미지정이 왜 미지정이야? 순차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 같은 데야. 시골에 무슨 군이 있잖아. 근데 이 동네는 가니까 용도지역이 없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거야. 그럼 이런 게 왜 지정이 안 됐느냐? 그럼 무슨 지정하다 보니까 순차 지정. 그러니까 거기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 책 중에 순차 지정이라는 책이 딱 한 개, 세 개 있더라 보니까. 책에 순차 지정할 수 있다 써놓은 책이 세 개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책이 몇 개냐? 한 150개 돼, 종류가. 그렇다는 이야기야, 현실이. 그러니까 세 개는 그나마 제대로 쓴 책이야. 그게 교수가 쓴 책이야. 공인중개사 책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 내 책 빼고는. 이게 순차지정이 중요한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맨날 헤매는 거야. 아니 왜 미지정이 왜 나와?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자, 원래 지정은 어떻게 지정? 일괄인데 일괄은 돼? 안 돼? 안 돼. 법으로는 일괄인데 순차 지정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이렇게 계속 지정하는 거지. 반복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지정됐다 이렇게 보겠지. 여러분이 한 30년 전 돌아가 볼까요? 30년 전에는 용도가 지정된 게 없었어, 많이. 그리고 저 땅이 아무 용도가 없어, 용도가. 근데 지금은 그런 땅이 별로 없지. 그런데도 있어, 있기는 아직도. 그래서 요즘은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규제를 묻잖아. 이쪽은. 여기는 수평이고 평면인데 여기는 독자적이라고 나와. 독자적.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지역이 있어야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지역이 없어도 뭐는 지구지역, 그걸 독자라고 그래. 그리고 국지적이라고 그래. 국지가 무슨 뜻이야? 일부. 부가적이라고 그래. 부가는 다른 말로 추가적 그러겠지.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한 후에 용도지구를 지정하겠죠. 그러면 뭐하고 뭐가? 용도지역 행위지 안에다 용도지구 행위가 더 나오겠지. 그래서 그걸 부가적 그래. 용도구역도 같고. 왜? 일부니까 뜻이 같아. 그러면 차이점을 여기 독자적은 뭐에 관계없이 앞에 용도지역 관계없이. 그럼 여기에 독자적은 앞에 두 개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겠지. 아까 행위자 생각하면 돼. 용도지구는 뭐에? 용도지역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독자적은 뭐에 관계없이? 용도지역 관계없이. 이쪽을 물으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관계없이. 아, 다 써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머리로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책에 가서 읽을 때 용도지역 관계없이 독자 그럼 뭐를 말해? 용도지역 관계없이 독자자 그럼 뭐를 말해? 용도지구를 말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뭐를 말해? 용도구역을 말하겠죠? 그렇게 찾는 거야, 연습. 그 다음에 중복. 중복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용도지구는 중복이 돼. 용도구역도 중복이 돼. 그러니까 중복은 어디서 많은데 용도지역은 안 돼. 이러면 돼. 그럼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 국토부 장관이 국토관리를 위해서 관리지역에다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중복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지역은 절대 뭐가 중복이란 말 안 돼. 근데 멋있게 나와. 국토관리상 이럴 때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이란 말을 안 써.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 두 개가 중복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어디는 안 된다? 용도지역은 안 돼. 그럼 지구를 한번 해볼게요.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 그러면 상업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이죠.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화재 발생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 그럴 때 방화지구를 지정해. 화재 예방. 그럼 방화지구 지정되면 해미제한이 나와. 이게 해미제한이야. 내화구조로. 내화구조는 불에 안 타는 구조란 뜻이야. 그러니까 상업지역 해미제한에다가 무슨 지구 지정하면 방화지구 지정되면 그 건물이 전부 뭐로? 내화구조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경관지구로. 경관을 다른 말로 하면 미관. 미관을 정확하게. 그러면 용도지구가 상업지역의 무슨 지구도 방화하고 뭐가 경관하고 중복되어 있잖아. 이렇게 중복돼도 된다는 얘기야. 또 필요한 무슨 지구? 고도지구 지정해도 돼.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끼리. 그래서 여기서 중복이 된다는 말은 자기끼리를 말해. 자기끼리. 용도지역과 지구가 이걸 중복이라고 안 해. 용도지역 지구는 그냥 속혀서 들어가는 거지. 항상 중복이라면 자기끼리 되느냐 안 되느냐야. 그러면 구역 그러면 자기끼리. 그럼 용도구역은 왜 자기끼리를 뭐를 말하냐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린벨트야.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러면 개발했어, 이거 보존했어. 보존하고 있겠지. 그러면 잘 보존됐으니까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하면 되겠네. 잘 보존된 곳이 뭐야? 공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돼? 중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용도구역도 중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세분 지정. 세분. 용도지역 세분. 용도지구 세분. 용도구역은 안 되고. 요 표를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세 분자가 붙으면 어디하고 어디? 지역, 지구. 그 다음에 안 되는 곳 하면 구역. 그 다음에 중복이 나와. 그럼 어디는 안 돼? 지역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지? 하나씩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 중복 안 되는 곳, 세분 안 되는 곳. 시험에 가봐. 이거는 필이 안 나오지. 이걸 모르면 문제 푸는 게 어려워져. 또 공부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여기서 세분은 두 개를 말해. 원래는 몇 개인데? 네 개인데 네 개 중에 두 개가 세분인데 자, 두 개 이름으로 쓸까요? 무슨 지역? 도시하고 관리지역을 말해. 그럼 농림하고 자연은 세분이라는 게 없겠죠? 항상 세분도 다 되는 게 아니라 도시, 그걸 냈는데 못 찾는 사람 많아. 용도지역은 모두 세분한다 이렇게 나왔어. 용도지역 모두 세분데? 아니지. 뭐만? 도시하고 관리야. 이걸 시험에 냈는데 맞지. 그걸 왜 틀려? 그러고 또 타시는 많아. 모든이 아니라 어디하고 어디? 도시관리야. 그럼 도시를 세분하면 몇 개? 네 개지. 네 개가 뭐예요? 주, 상, 공, 녹.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요거 지난주 해드렸지. 왜 미리 했는지 알겠지 이제? 그래서 항상 용도는 세분하면 저기까지를 기억하셔야 돼. 그 밑에 이제 세분은 이제 과정 들어가서 배우면 되고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지구는 개수가 9개라고 그랬죠. 5개가 세분돼. 5개. 그러면 또 용도지구 시험 문제 맨날 내는 게 뭐예요? 다음 중 세분된 거 이름 묻겠지.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미리 적어드릴까요? 요약집에 다 적혀 있어. 요거는 지금 미리 하는 거고. 경관지구. 다음에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는 안 빠지고 나와. 어디든지.
그러니까 지구 중에 무조건 무슨 지구, 취락지구, 개발지구, 요거는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요렇게. 요게 이제 다음 주나 빠르면 도표 나와. 딱 그 도표 안에가. 그럼 요 내용만 딱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거는 학문적으로 내는 건 요걸 말해. 다른 건 못 내. 다른 거는 내고 싶어도 예전에는 많이 냈는데 지금은 안 내. 지금은 대상하고 중복하고 세분 요거 정도. 왜냐면 책에 나오는 내용까지만 출제를 하더란 이야기야.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많이 했어.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항상 학문적으로 문제가 2문제씩을 냈거든. 요즘은 잘 안 내. 안 내는데 요 3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지. 여기에 의해서 지금 또 책에 들어가서 내용 확인할게요. 자, 45쪽에 보면 용도지역 종류 이렇게 나오나요? 그 종류를 페이지 48로 써놨나요? 48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48에는 이름만 확인하시면 돼. 이름만. 자, 우선 4개라는 게 뭐를 4개라 그래? 도, 관, 농, 자. 요걸 4개라고 그래. 그럼 16개, 21개는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지역이 16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도시지역이 16개인데 주거지역이 몇 개 나와? 주거지역이 6개, 상업이 4개, 공업이 3개, 녹지가 3개죠? 그 숫자 합한 게 몇 개야? 16개지. 그럼 16개에다가 관리지역이 몇 개예요? 3개죠? 19개죠? 그리고 농림자연 들어가니까 21개 이렇게 말해. 그럼 다시 주거지역 6개 알아볼게요. 주거지역 6개는 1종 전용, 2종 전용, 또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 그렇게 해서 6개죠. 자, 상업은 4개가 뭐예요? 중심, 일반, 순서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근린, 유통. 유통 근린 아니요. 근린 유통이야. 근린 순서가. 그 다음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 순서가 같은 전용, 일반, 준공업이죠. 녹지는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름. 그래서 녹지하고 관리지역이 헷갈려. 녹지에도 보전 녹지가 있죠. 관리지역도 뭐가 있어? 보전 관리가 있거든. 또 녹지가 생산 녹지가 있지. 관리에도 뭐가 있어? 생산 관리가 있지. 그러니까 지문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구분 좀 하시고, 오늘은 이름 외운다 이 생각하면 돼. 이름 외운다. 그러면 이름을 그렇게 해서 16개 있는 거 알았으니까 앞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46쪽으로. 그럼 46쪽에 오면 하단 부분에가 반달가로 2번 번호가 보여. 반달가로 2번 번호. 찾았나요? 거기에 시행령상 용도지구 세분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고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고쳐놔야 되겠지. 틀렸으니까. 자, 지문 읽을 테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은 이게 뭐야? 이 사람? 결정권자야.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결정권자를 알면 굳이 그런 걸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지금 지정 들어왔잖아. 지정. 그러면 지정하고 세분 단어를 나오면 전부 누가 해? 관리계획 결정이지. 그럼 관리계획 결정하는 사람이 누군데? 국장, 시도, 대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안 읽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 빼고 대도시, 시장, 은자. 은자 뒤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상 공록을 다음과 같이 뭐 할 수 있다? 세분 지정할 수 있지. 그러면 세분 지정하는 게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라고 돼 있지. 근데 지정하는 것은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죠. 그때 세분 지정 밑에다 또 쓴 거 기억나나요? 세분 지정해 놓고 뭐로? 조례로 추가적 세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세분은 무슨령에 의해서?
대통령령. 추가적으로는 조례로 이렇게 된 거지. 그런 말이 다 빠져 있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세분 추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무조건 세분은 무슨 영이야? 대통령령이야. 세분 하면 근데 추가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지구에 가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체계가 안 잡히니까 지구에 가면 또 헷갈리는 거야. 똑같아. 지역 배울 때 내용과 지구 배울 때 내용이 똑같아. 자, 세분 그럼 무슨 령? 대통령령. 추가 세분 그러면 조례야. 용도지구 시간에 갔어. 용도지구에서 세분 나왔어. 무슨 령? 대통령령으로. 추가 세분 그러면 조례로 똑같아. 이게 체계가 안 잡히니까 갈 때마다 이걸 따로 배우는 거야. 알겠죠? 자, 세 번 봐. 세 분이니까 어디서 나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시간에는 꼭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용이 똑같은 거란 이야기야. 똑같아. 자, 세 분 무슨 령? 대통령령. 추가 세 분 조례. 그러면 대통령령이든 조례든 세 분에서 지정하든 추가로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 결정으로? 관리 계획 결정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거지역에 가면 주거지역은 반드시 공부하시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시험에서 거의 안 빠지고 나와. 주거지역만큼은. 주거지역은 책에 있는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거지역 여러분 책에 그대로 보고 주거지역을 일단 세분하면 순서가 어떻게 나와요? 전용, 일반, 준이야. 그러니까 세분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2종 일반, 3종 일반 그리고 준주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전용에서 1종은 무슨 주택? 단독. 그러면 시험에서는 단독주택 이렇게 안 나와. 단독을 세분하면 몇 개로 나와요? 4개. 단독, 다중, 다가구, 그리고 공간.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법을 가면 이런 거 배우겠죠? 그때 이제 공간에다 내가 써놨어. 대사관, 영사관, 공사 다 써놨어 아예. 원래 법조문에는 그냥 공간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내가 해석해서 다 맞춰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축부가 이제 가면 해결이 되는 이름만 기억하고. 자, 2종은 무슨 주택? 공동.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걸 찾으면 돼. 일단 기본 문제는 단독, 공동 이걸 받거나 시험에서 이거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자, 그럼 공동은 이제 세분하면 또 어떻게 나와?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런 시험 문제야. 그러면 주의할 거. 요 1종에서는 2종은 못 만들지. 근데 2종에서는 어떻게 돼? 앞에 거 포함돼. 요게 시험의 주의사항이야. 그럼 시험에서 2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맞았다 이래야 돼. 1종은 뒤에 거를 못해. 근데 뒤에 거는 앞에 거 포함해. 포함. 자, 아파트는 5층 이상이잖아. 근데 단독은 2층짜리도 있잖아. 그럼 2층까지 포함되겠지.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요것만 달랑 요것만 외우는 게 중요하냐. 1종에서는 2종을 못해. 근데 2종에서는 뭐 1종해. 1종. 그거 이해하고 계시면 돼. 그 다음 일반에서 1종은 항상 무슨 주택? 저층 이렇게 나오죠. 저층 주택. 그럼 저층이 얼마예요? 4층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중층. 근데 중층은 뭘로 정한다? 조례로. 요 중층은 숫자가 없어. 지방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개정상이야. 옛날에는 18층으로 해놨어. 법에가. 근데 18층을 하니까 지방마다 다르거든.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거 18층이 맞아. 근데 강원도 산골 아니면 경상도 저기 어디 창녕군 거기다 18층 그러면 어떻게 돼? 고층이요. 그거는 고층. 고층도 아니야. 초고층이야. 초고층. 그러니까 지방마다 의미가 달라져. 근데 4층은 똑같이 저층으로 보는데 중층일 때가 달라져. 그러니까 중층은 4층이 아니라 몇 층? 5층부터야. 그래서 이제 보통 광역시는 20층까지 가능해.
서울특별시는 22층이 중층이야. 이렇게 달라. 그러면 이제 이 중층에서 만약 15층은 보통 시군이야. 시도 괜찮은 시는 보통 15층, 구는 12층 이런 식이야. 다 지방마다 다른 게 뭐야? 조례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3종은 뭐라고 돼 있어요? 중고층 이렇게 되거든. 그럼 중고층이면 순서적으로 1종은 4층까지밖에 안 돼. 2종은 4층 이상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층 포함하는 거야. 그러면 3종은 다 포함해서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돼. 그러면 고층이니까 높이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고층으로 한다 그래서 몇 층인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뭘로? 용적률로 규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3종은 고층이니까 높이 지을 수 있어. 그렇다고 무조건 지었는 게 아니라 뭘로? 용적률 또는 뭘로? 건폐율로 규제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있는 거야. 자, 행위 제한이 첫째, 어디 지역은 무슨 주택 지어라? 이게 건축 제한이지. 근데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또 뭐가 나와? 건폐율과 용적률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고층은 높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들어와서 높이가 제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구분해.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 지난번 시험에서 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단 얘기야.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4층밖에 안 되잖아 저층은. 근데 항상 아파트는 5개층 이렇게 돼 있잖아. 5개층 이상 이런 거. 그래서 주거지역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건축법까지 배우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준자가 들어가. 준자. 그러면 뭐에 준한다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럼 당연히 무슨 기능이 있어? 주거지니까 주거 기능이 있겠지. 거기에다 무슨 기능까지? 상업과 업무 기능까지를 보완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다가 오피스텔 이렇게 나오잖아. 오피스텔 되는 거지. 오피스텔이 무슨 주택인데? 주상 업무까지니까 복합이잖아. 주상 복합. 복합의 뜻이 뭐야? 둘 이상. 결혼 시간에 맨날 나오잖아. 복합 그러면 그 복합이라는 개념이 둘 이상을 합해진 걸 복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능이 주거, 상업, 업무 둘 이상 기능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주상복합.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주상복합이 바로 오피스텔이야.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앞으로 오피스텔 단어 나오잖아. 그러면 상업하고 준주거야. 원래 오피스텔은 상업에서 나와야 돼. 근데 주거지역 중에 무슨 주거? 준주거에 오피스텔 꼭 나와. 앞으로 공법 공부해봐. 오피스텔 써지잖아. 그럼 지역 이름 무조건 뭐로 돼 있어? 상업과 준주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게 여기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 그게 있다고 도시정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법에 여기 있는 걸 갖다 그대로 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요것만큼은 필히 좀 정리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상업은 이름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공업은 간혹가다 묻는데 우선 준공업을 꼭 기억하면 돼. 준공업. 그러면 준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기능이 뭔데? 경공업. 그리고 주, 상, 업무까지 들어갔지. 그러니까 준주거보다도 더 넓어.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은 못 들어와. 그게 차이점이야. 준주거는 오피스텔이 들어오네. 준공업에는 오피스텔이 못 들어와. 공업에서는. 그 다음 전용하고 일반은 중화학, 무슨 환경 저해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는데 준공업만 알면 문제는 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녹지는 시험 상관없이 상식으로 공부해야 돼. 상식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배웠듯이 도시는 개발이에요? 보전이야? 개발이지. 근데 꼭 뒤에가 보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도시적은 목적은 개발인데 끝에가 보전 붙었다고 그랬잖아. 이유가 주상 공녹이 있는데 세 개는 개발인데 요거는 뭐기 때문에 보전 이래서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도시지역 끝에가 보전이란 말은 뭐를 말해? 녹지를. 그러니까 요걸 맞추기 위해서 무슨 지역이 녹지지역이 있는 거야. 그래서 녹지를 잘 보시면 일단 보전이야. 근데 보전이라도 잘 기억할 게 있어. 그래서 시험에 내. 먼저 보전 녹지니까 문장에가 보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보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문도 자연환경 보존적이잖아. 그럼 뭐야? 보존만 해야 되잖아. 내 생산이니까 주로 농업적 생산, 농사 짓는 거야. 그래서 개발을 뭐 했다? 유보, 보존한다 이렇게 안 써놨어. 개발 유보 써놨어. 그럼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개발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자연 녹지는 둘째 줄, 보존할 필요가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뭐가 개발, 법적으로 개발하라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보존은 오로지 보존밖에 안 돼. 절대 개발이 안 돼. 근데 보존 목적이 있어도 지문에가 뭐가 들어가? 개발자가 들어가 있잖아. 자, 생산녹지에도 뭐 들어가 있어? 개발 단어 들어가 있잖아. 앞에가 유보라는 말이 들어가고 개발이잖아. 근데 자연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보존 녹지 아니면 돼. 보존 녹지 아니면 다 비싼 땅이요. 비싼 땅. 나쁘다 이러지 말란 얘기야. 그럼 투자 어디다 하면 돼? 거기다 해. 거기다. 녹지에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용도지역 정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럼 다음 주에 49페이지를 들어가. 그럼 49페이지는 우리가 1월 달에 안 배웠어. 그죠? 내가 3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어. 왜냐?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모르면 이 문제 해결을 못 해. 그래서 오늘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제대로 배운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 배웠으니까 요것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는 공법으로 50% 배운 거야. 오늘까지 하면 70% 배운 거야. 공법은. 그러면 요걸 갖고 계속 쓰는 거니까 이제 지금 나머지 30%면 고급 문제요. 고급 문제 남은 건데 그건 몰라도 되는 거야. 사실은. 몰라도 시험 보는 데는 시장 없어. 지금 하는 70%까지만 알면 여러분 시험장 가서는 60점 맞는 건 지장 없어요. 범위는 70% 배웠지만 시험 문제 60점은 다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공부니까 여러분이 항상 복습은 좀 신경 쓰셔야 돼. 그래서 어차피 5월 달까지는 예습하지 말고 그냥 우리 복습만 해요. 차라리 예습 복습 두 가지 다 하다 보니까 벅차니까 그냥 꼭꼭 예습만이라도 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혹시 이제 요약집이 나올 때는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와도 돼. 왜? 불필요한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요약집 하기 전까지는 그냥 복습만 하세요. 그래서 그놈 배우면 다음 주 거 할 수 있다. 또 다음 주 거 배우면 그 다음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꼭 알아둘 거 공통적으로 쓰는 문제 배우잖아. 그런 것들은 빨리 기억하려고 하셔야 돼. 그때 그게 암기가 필요한 거거든. 책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아까처럼 기득권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건 단어 기억해야 돼. 이미, 착수한 자. 그 두 가지 단어. 아, 그러면 기득권이다. 그런 말만 외우시면 돼. 책을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럼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거든. 그런 게 딱 단어 아, 이거 기득권 문제야.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풀어져. 근데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 그럼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짚고 있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암기할 게 있고 이해할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건 공통적으로 쓰는 거. 공통적으로 쓰는 거는 단어 몇 개 외우는 거. 그런 거는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면 돼. 절차 개념이니까. 이 법 자체가 절차법이지 암기법은 아니거든. 절차라는 법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